안녕하세요, 강주현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나라 최고 미녀 강주현 아나운서와 김영우 원장이 함께하는 주식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세요, 원장님? 발렌타인데이요? 네,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우리 워렌TV 구독자분들도 모두 해피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강주현 씨가 준 초콜릿이 가장 정성도 인상 보이고 깊죠? 독특하고 맛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딸기 퐁듀 초콜릿을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제가 아니 이거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남자친구 걸 만들다가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아쉽게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이 워렌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만큼은 당연하게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하게 아실 거라 믿어요. 네, 바로 테슬라인데요.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의 이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듣기 쉽고 알기 쉽게 네. 떠먹여드리면 어떨까, 코너 속의 코너처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최근 테슬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가 1월 6일 101달러를 찍고 나서 우아하게 반등해서 한 달 내에 21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00%나 상승했어요. 대단합니다. 작년 12월은 한 달 동안 무려 45% 급락했는데 네. 이제 주가가 50% 하락했는데 원래대로 되려면 100% 상승해야 돼요. 네. 그렇죠. 45% 하락했는데 100% 이상 상승했으니까 원래 그 12월 초 가격을 돌파를 한 거죠.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12월 25일 영상에서 테슬라 특집을 찍어 올렸어요. 그 당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 대급 마련한다고 테슬라를 막 많이 팔고 그래서 막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뭐 이렇게 한 특집을 찍어 올렸습니다. 물론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뒤로 100% 올랐어요. 역시 성경지명이 있으세요. 이게 주식 투자는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감인 거예요? 처음에는 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점점 더 심플해지고 쉬워졌어요. 가능성 있는 종목이 이런 악재로 인해서 급락할 때 네. 그때가 매수 포인트인 거지.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테슬라를 팔고 떠날 때, 손절할 때 그때 테슬라를 사야 됐다는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학원의 모 관계자분도 108달러인가 사신 분 계세요. 100% 이상 수익 났다고 술도 한 잔 바닥에서 사셨네요. 얻어 먹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명한 주식의 대가라고 알려진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노래 부를 때 주식을 팔고 잠시 쉬고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때 주식을 사면 된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그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초보자들은 모든 사람 주가가 막 폭락할 때 그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이 되면 그다음부터 쉬워지죠. 그러면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져. 주식을 해서 막 힘들어하고 물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막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막 상승하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장성 산업일 경우, 성장성 기업일 경우, 좀 믿을 만한 기업일 경우, 지금 테슬라처럼 뭐 전 세계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크게 걱정하지 않고. 쉽지 않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 하지만 네. 훈련을 받으면 연습을 하면 이제 그것도 가능해지거든요. 테슬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머스크 리스크가 약화되었다. 머스크가 이제 2018년에 트윗에 테슬라 상장 폐지시킬까? 뭐 이런 그걸 고려하고 있다고 트윗에 올렸는데 그 사실과 다른 내용 올렸다고 그 투자자들이
배상 요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 이제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승소를 했어요. 이제 그 리스크 좀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트위터 인수가 끝나고 나서 네.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을 접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트위터 인수하느라고 지금 작년에 그 난리를 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벌써 트위터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직원 7,000명인데 5,000명을 잘라버렸어. 기업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확 절감해버리면서 뭐 가감하게 그냥 그 7,000명 중 5,000명을 정리하고 나머지 2,000명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기간에 손익분기점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you fire 그러면 그냥 해고해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 주고 그 사람 나가서 6개월 동안 그 실업수당 받고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 경력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데 대부분 이제 취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코로나 때나 세계 금융위기 위기 때처럼 그 비상시가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막 2년치, 3년씩 실업급여를 주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슬라 추가 상승 가능성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재무부에서 그 세액공제를 이제 모델 Y가 약간 SUV인데 5인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SUV라고 안 하고 세단으로 분류를 해서 이 세단은 차량 가격이 55,000달러 이하에만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얘는 가격이 비싸요. 얘가 모델 Y가 한 6만 달러 뭐 이상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SUV로 모델 변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세액 공제 그 대상에서 그 세액 공제 대상이 된 거지. SUV는 8만 달러 이하니까 얘가 6만 몇천 달러니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되니까 매출액이 더 늘어나겠죠. 요것도 이제 그 테슬라한테는 호재입니다. 호재.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도 테슬라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인하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작년에 그 셧다운하고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베이징도 셧다운하고 상하이도 셧다운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 매출액도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까지 인하고 나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고 중국 상해 생산 기지에서 이제 판매량도 전월비 대비 18%나 증가하고 막 그렇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도 이제 테슬라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나 봐요. 테슬라는 여러 가지로 다 가격 인하의 결정권을 가지면서 완전히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TV 광고도 안 하고요. 네. 딜러도 없어. 딜러가 없이 그냥 본인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주문하면 배달해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작은 비용들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보통 자동차 광고비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광고비 자체가 없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광고하잖아. 그렇죠. 본인이 트위터에 약간 논란만 일으켜도 테슬라가 연상되는 거지. 그분이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 오히려 막 저거 꼭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쵸. 뭐 분란만 일으켜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또 한마디로 예. 이렇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많이 네. 영향을 받잖아요. 예. 얄밉기도 하면서도 또 어쨌든 그분이 가진 힘을 또 무시 못하니까. 우리 사람은 뭐 다 얄미워해. 그러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양면이 다 있죠. 누구 막 잘 나가면 얄미운데 부러운 거지. 그 얄밉다는 말 자체가 부럽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얄밉다는 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그 사람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 제가 코인 할 때 도지코인이 네. 막 이렇게 급락할 때 그럴 때 진짜 얄밉죠. 그렇죠. 내 재산에 내 자산에 변동이 생길 때. 그때는 얄밉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월가의 큰 네. 그 은행이나 부사 이런 데서 테슬라에 대해서 한마디씩 중요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첫 번째 모건 스탠리가 네. 올해 최고의 선택은 테슬라다.
그 목표가를 굉장히 220달러고 올렸는데 이제 네. 저 때는 100달러 초반일 때 220달러라고 했던 거예요, 저게. 네. 그다음에 도이체 방크에서 이제 테슬라 주문량이 2배로 늘고 있다. 그 단기 생산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고 역시 목표가가 220달러 이상 높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렌버그에서도 비용 절감 수반한 가격이나 25% 마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5%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을 다운하잖아요. 네. 가격을 다운하면 내연기관 사람들이 테슬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25% 이상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안 낮출 것 같아요? 미처 생산을 다 못해. 지금도 만들면 팔리는데 네. 가격을 낮추면 더 폭발적으로 매출. 테슬라 멕시코 공장 만들고 캐나다 공장 만들고 인도네시아 공장 만들고 이런다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죠. 그때는 많이 팔면 이익이니까. 네. 올해 전 세계 유명한 투자가들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테슬라를 최고의 투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네. 올해 1월 달에만 20조를 날렸답니다. 테슬라 공매도로. 20조 원을 손해봤대요. 그 다음에 이제 돈나무언니 캐시우드 아시죠? 네. 이 캐시우드가 이제 요즘 한참 핫한 이슈인 챗 GPT에서 월가가 흥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인공지능에서도 승자가 될 거라는 거지. 놀라운 테슬라는 도대체 다 이 시대를 나중에 독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 수집량이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수집량이 많아서 분석해서 실제 자동차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 똑같은 전기차라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자율주행의 효과를 보려면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연결해주는 스타링크라는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를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지. 또 이 캐시워드가 100만 달러가 있다면 단 하나의 주식을 산다면 10년 동안 보유하려면 테슬라를 보유하면 된다 그랬어. 이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10년 우리 학원 강의를 들었나? 우리 유튜브를 봤나 이 캐시워드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던 얘기예요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서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가 계속. 예.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캐시워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네. 비슷한 거죠 저랑. 예. 아무리 저 사람이 영향을 주려고 해도 제가 비슷하지 않으면 네. 와닿지 않고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난 저 사람 말하는 거 이상으로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자꾸 사는 거야. 한 주라도. 자꾸 사는. 돈 생길 때마다 자꾸 사서 얘를 모아가야 돼. 모아.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투자는 너무 사실 의심은 이제 안 하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라. 돈을 버는데 뭐가 돈 버는 건데 귀찮을 게 없죠. 아니 돈을 버는 거잖아 얘가.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귀찮아도 해야지 이거는.